자, 여러분들 무리함수 살짝 복습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무리함수는 이 무리식 계산하는 거 치우고요.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무리식은 기본형이 y 꼴 루트 x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앞에 게 플러스 마이너스에 따라서 그래프 배형이 달라진다 했고요. 우리는 위아래 O 왼으로 외운다고 했습니다. 위아래 O 왼을 보시면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y꼴 플러스 루트 플러스 x 해가지고 위쪽 오른쪽으로 뻗어가는 포물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보시면 y꼴 y축 대칭 x 부호 반대 마이너스 x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쪽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위아래 O 왼을 생각해 보면 위쪽 0,0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 위쪽 왼쪽 방향으로 뻗어간다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기본형의 그래프를 빨리 외워야 된다 했습니다. 얘는 원점 대칭이니까 부호가 둘 다 바뀌겠네. 마이너스 x. 그러면 위아래 O 왼 할 때 위아래가 될 거고요. O 왼 할 때 왼쪽이 될 겁니다. 그래서 0,0을 기준으로 왼쪽 아래로 뻗어나가는 포물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x축 대칭을 하면 y 부호 반대고요.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되는 겁니다. 이게 y 부호 반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은요, 위아래 O 왼 생각하면 아래로 갈 거고 O 왼 할 때 오른쪽으로 갈 거죠. 그래서 아래 오른쪽으로 뻗어가는 포물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 기본형을 빨리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형으로 가는 거는 루트 x 마이너스 m에다가 더하기 n이라고 했고요. 이 빨간색 꼭지점 0,0이 m,n 자리에 오도록 평행이동을 해서 또 위아래 O에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일반형으로 가는 거는 루트 ax 플러스 b에다가 더하기 c 요런 꼴이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x 앞에 개수 a로 묶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분의 b가 되는 거고 더하기 c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형 누구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했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런 거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하고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는 거 연습하고 역함수 구하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무리함수가 역함수랑 만나는 점을 찾을 때에는 증가함수일 때는 역함수 대신 y꼴 x를 갖고 와서 푼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문제 좀 풀다가 오늘 이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번에 이 4-4번도 내신 비추면서 안 했는데 뭐지? 앞에 그냥 저번에 유리야 물이요. 4-4번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지 그때? 그때 막바지라서 시간이 없어갖고 그래? 대퇴제 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4-4번 요거 안 했다 하니까 요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다음의 함수 중에서 그 그래프가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에 의해 가지고 함수 저 녀석의 그래프와 겹쳐지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비교 대상을 y꼴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딱 보면 부호를 보시면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위아래 O 왼을 생각해 보면 0,0을 기준으로 그래프는 여기 찍고 위쪽 왼쪽으로 뻗어가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평행 이동을 하면은요, 평행 이동을 한다는 거는 어떤 식이 되냐면 y꼴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에 더하기 n 요런 꼴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식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얘를 풀어서 전개했을 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m 더하기 n 뭐 이런 꼴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주어진 x 앞에 개수 마이너스 1 이 주어진 개수 마이너스 1, 요 녀석의 변화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x 개수 변화 없음. 평행 이동을 하면 x 개수가 변화가 없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줘야겠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칭 이동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한다는 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원점. 이거 한번 보십시오. x축 대칭하면 y 부호 받으니까 y는 마이너스 y가 될 건데 양변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y축 대칭 x 부호 받으니까 부호 바꿔버리면 그냥 루트 플러스 x가 됩니다. 원점은 둘 다 반대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인데 플러스 x로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대칭 이동으로서 너희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1도 가능하고요. 플러스 1도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거 가능하죠. 아, 루트 앞에 부호가 바뀌어도 되고요. 플러스여도 되고 마이너스여도 되잖아. 그래서 부호 바뀌는 거 가능해. 그 다음에 x 앞에 개수를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애초에 주어진 개수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대칭 이동 때문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다 가능하고요. 평행 이동은 이 부호랑 이 부호가 둘 다 바뀌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평행 이동만 단서로 주는지 아니면 대칭 이동도 가능하다고 주는지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이 다 가능하다 했으니까 일단 기억 보십시오. 기억 가능할까 안 할까? 가능. 그렇지. 이거 가능해지죠. 대칭 이동 때문에 가능합니다. 디귿 가능할까 안 할까? x 앞에 개수만 보십시오.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그렇지, 가능하다가 되는 거죠. x 앞에 개수를 보면.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거 한번 볼게요. 니은은 y꼴 마이너스 루트 4분의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가능하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십시오. 리을은 루트 앞에 3이 있잖아. 이 3이 사실은 얘랑 비교해보면 앞에 3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 3을 밀어 넣으면은요, 리을 y는 3을 밀어 넣으면 9x 빼기 9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면 x 앞에 개수가 9로 바뀌어버리거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아, 그래서 리을은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 앞에 개수, 루트 앞에 부호 뭐 이런 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내신에 잘 나오는 거니까 복습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됐어. 승들 납득이 됩니까? 오케이. 자, 내신에 잘 나오는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5-4 해야 돼요. 몇 다시면? 5-4. 5-4? 아, 이 4를 다 띄우고 갔습니까? 6-4는 또 했어요. 했고. 아, 이런 거 너희 집에서 한번 풀어보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그래프의 두 정근선이 이거일 때 이 녀석의 정의역에 속하는 정수의 최대값일 거예요. 유리함수에서 정근선은 이제 바로 나오죠. 첫 번째, 유리함수 정근선. 현준아, x 이꼴 얼마가 보입니까? X 이꼴 B. 그렇지, b가 보입니다. y 꼴 얼마가 보이는데? a가 보이는 거지. 잘 봤습니다. 그러면 그 b가 마이너스 3인 거고요. a가 2인 거예요. 이렇게. ab가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무리함수식을 보겠습니다. y는 루트 안에 보면 bx 플러스 a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중에 뭡니까? 표준형 아니. 표준형은 평행 이동이 바로 보이는 게 표준형이. 일반형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 얼마로 묶어주고 시작함? 마이너스. 그렇죠. 너는 마이너스 3으로 묶고 시작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평행 이동 나눌 때는. 아, 그래? 그러면 이거 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3분의 2,0만큼 평행 이동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의 주어를 좀 잘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 누굽니까?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x.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하루 종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 플러스가 생략됐다고 보시고요. 위아래 ON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위아래 ON을 적용하면 그래프도 사실 빨리 생각할 수 있음. 그러면 원래는 0,0에서 위쪽 왼쪽으로 뻗어가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였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니까 3분의 2,0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사실은 이런 그래프가 되더라. 그래서 너가 3분의 2가 되더라. 여기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정의역이라는 거는요, 이 주황색 함수가 굉장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저 수많은 점들의 x 좌표를 다 긁어모으면 그게 정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의역은 얼마 이하가 되는 거죠? 3분의 2. 그렇지. 정의역도 원칙적으로 공부하십시오. 정의역도 우리는 집합으로 표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바 x는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는 서술이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수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얼마라고 봐야 함? 최대 정수. 최대 정수인데요. 1 아니 0.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최대 정수는 0이었다. 이렇게 보고. 어렵지 않네요. 시키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6-4번. 요거는 했다고 했습니까? 오케이. 중요한 거라서 같이 했고요. 7번 했습니까? 이제 해야 될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7번 했습니까? 오케이. 7-4. 7-4번 해야 됩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얘를 보시면은요. 무리함수 그래프는 x축과 점 2분의 1,0에서 만난다. 만난다, 지난다 그러면 무조건 뭐 하면 돼? 100, 1. 그렇죠. 대입하면 끝.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n입니다. 값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솔루션. 첫 번째. 만난다 했으니까 2분의 1,0을 대입을 합니다. 또 대입 한번 해보자. 네. 그러면 0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a 더하기 10 더하기 b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루트가 넘어가서 양변 제곱합니다. 2분의 1a 플러스 10이 될 거고요. 너는 b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음. 잠시 보류합니다. 그래서 너를 기억시 보류. 그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갈 건데 두 번째 y꼴 마이너스 루트 a로 묶어라 임마. x 플러스 a분의 10 더하기 b.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또 해석을 해야겠지. 이거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는구나. 그러면 바로 알아야지. 자, 보니까 누구를 평행이동합니까? y꼴 누구? 마이너스 루트 그렇지 ax 얘를 평행이동하는 거죠. 얼마만큼? 마이너스 a분의 10, b만큼.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볼 겁니다. 시원시원하게 그리시고요. 기본형을 보시면 일단 0,0 찍고 위아래 오 왼 생각을 합니다. 문제에서 a는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너가 음수인데 너도 마이너스죠. 그럼 위아래 오 왼 아래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너는 원래 이런 그래프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거를 A 한번 보십시오. A 자체가 음수면 이 자체는 양수가 됩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찔끔 B도 양수라고 했네. 위로 찔끔 오른쪽 찔끔 위로 찔끔 가니까 실제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10이고요. 너가 B가 되는. 그래서 점근선 없이 끝없이 펼쳐지는 뭐 이런 포물선이 됩니다. 자, 요런 상황인데 문제에서 보시면 너가 2분의 1,0을 지난다 했으니 너가 2분의 1,0이구나. 뭐 여기까지 상황을 잡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한 게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해석한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로 딱 잘라서 봤을 때 최대값이 1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최대값이 나옵니까? 그림만 봐도 보이는데
확 잘라서 봐. 이 범위 내에서는 어디서 최대값이 나오니? 그렇지. x 이퀄 3에서 나오는 거지. 그게 세 번째 해석입니다. 아, x 이퀄 3에서 최대값 1. 그럼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은 주어진 요식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3,1을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x 자리에 3 넣으면 3a 플러스 10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고. 진짜 귀찮은데 넘기겠습니다. 루트 3a 플러스 10이 되고요. 너는 b 마이너스 1이 돼요. 양변 제곱합니다. 3a 플러스 10이고요.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요건 니은식. 근데 4번은 기억하고 니은을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하면 a 값이 나올 거고요. b 값이 나오죠. a값, b값 아는 건데 우리는 m도 구해야 되니까 최소값이 m이라고 했거든. 아, 그림만 봐도 x 이퀄 마이너스 3에서 최소 m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계산해주면 m 값도 나옵니다. 지금 구해줍니다. right now. 지우개 사용하십시오. 찍찍찍 끊는 거 아닙니다. 뭐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생각하고 있어. 생각? 맞게 보이네. 뭡니까 지금? 다들 연립에 장애가 있네요 지금. 오케이, 다들 하셨네요. 자, 두 친구가 한 거가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연립하셔야 됩니다. 녹화되고 있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A를 소거시킬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A를 소거시키는 쪽으로 가면 B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고요. 그 B를 뭐 인수분해 되면 땡큐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이라도 쓰셔야죠. 그렇게 해서 저차 구해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는 3이 나왔다면 맞는 겁니다. 안 나왔다면 그게 나올 때까지 연습하셔야죠. 내가 푸는 건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은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1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이 나왔고요. 그래서 합은 0이 나온다. 같이 되겠습니다. 산소부터 안 되죠. 됐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깜장이가 등장하네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학교 시험 치면은요 거의 100%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리 함수, 이렇게 부드럽게 꺾여지는 곡선 무리 함수와 일직선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실수 k 값 또는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거의 내신에 100%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신 100%. 안 나오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100%. 근데 할 때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을 해야 되지 그냥 수식으로 밀어붙이면 함정에 바로 걸려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갈 거냐 하면은요. 첫 번째 y 꼴 루트 2x 플러스 3 요걸 봅니다. 이제는 굳이 2로 묶지 않을 거야. 보면 알거든. 그래서 이거는 y 꼴 루트 2x를 몇 콤마 몇 만큼 평행이동?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평행이동한 거라. 됐고요.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릴 건데요. 그림을 시원시원하게 그리십시오. 조그맣게 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리함수를 그리는데 요 문제가 조금 잘 이해가 되려면 무리함수 그릴 때 처음에 좀 높이 올라가다가 굴곡이 지어지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확 굽어 들어가면 눈에 잘 안 띄거든요. 높게 올라가다가 굽어지는 모양으로 그리십시오. 의식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3 원래 0,0에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인데 이거를 옆으로 당기니까 좀 높게 솟아오르다가 옆으로 뻗어가는 이런 그 무리함수가 됩니다. 자, 무리함수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y 루트 2x 플러스 3. 자, 여기에다가 이제 누구를 그리느냐 하면은 y x 플러스 k라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을 거고요. y 절편은 k 값 때문에 계속 달라지니까 기울기 1로 고정시킨 채로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로 두 점에서 만난대. 항상 수학에서는 경계선을 잘 찾으라고 했거든. 자, 이렇게 그으면은 두 점에서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그럼 올라가다가 최초로 언제 만납니까? 지날 때와 접할 때로 표현하라 했습니다. 뭐를 지날 때?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날 때가 되는 거지. 세상 모든 경계선을 지날 때와 접할 때로 표현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다 보면 계속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달라지는 건 또 뭐 할 때입니까? 그렇지. 접할 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접할 때. 이렇게. 나는 이게 너희가 연상이 됐으면 좋겠어. 한번 봐봐. 너희 여기서 보면 K는 뭐를 담당하고 있냐면 Y 절편을 담당하고 있거든. 그 Y 절편 봐봐. 주황색이랑 노란색 중에 누가 Y 절편이 더 큰 겁니까? 주황색이 더 크죠. 그래서 나는 요거를 K1이라고 할게요. 너는 요거를 K2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있잖아. 이건 크게 안 그려도 됩니다. 너를 내가 K축이라고 할게. K축이라 하고 너를 좀 작은 K1이라고 보고 너를 K2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뭐라고 주냐면 교점 개수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생각을 잘해야 나중에 수투 가서 편해집니다, 여러분. K 값이 점점 커지는데요. K 값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는 이 직선이 이렇게 다다다다다 올라간다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K1보다 Y절편이 더 작으면 교점 몇 개로 보입니까? 그렇지. K1보다 더 작은 Y절편이면 교점은 한 개가 보이죠. 그래서 너는 교점 개수가 한 개고요. K1이면 몇 개가 됩니까? 그렇지. K1이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K1과 K2 사이면 몇 개가 됩니까? 두 개. 그렇지. 너 두 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K2가 되면 그렇지. K2가 되면 다시 한 개가 되는 거고요. K2를 넘어서면은요. 그렇지. 너는 없구나. 여기까지 이해하면 그냥 게임은 끝납니다. 뭐야? 너무 쉽잖아. 그래? 그럼 나는 K1과 K2만 구하면 되는데 K1은 지날 때니까 그냥 마이너스 2,3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K1 요거 구할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0을 대입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저거를 지나는데? 직선이 요점을 지나는 거잖아. 그러면 직선식에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0은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K. 그래서 K는 얼마였던 거야? 2분의 3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가 2분의 3이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K2 구하겠습니다. K2. 접한대. 교방의 근이 몇 개입니까? 그렇지. 교방의 근이 한 개죠. 그래서 교방부터 잡읍시다. 교방.
접한다 했으니 너 루트 함수 이거 2x 플러스 3 요거 하고요. x 플러스 k 너 하고요. 접하는구나. 양변 제곱할게요. 2x 플러스 3이고요. x 플러스 k의 제곱이 됩니다. 2차식이네. 내림 차순 정리할게. x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묶으면 k 마이너스 1x k 제곱에다가 3을 뺀 게 0이다. 얘를 우변으로 넘긴 모양입니다. 님들 따라오십니까? 자, 그런데 요게 접한다 했으니까 나는 갑자기 4분의 d를 쓸 거임. 4분의 d를 쓰면 반의 제곱 k-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k제곱 플러스 3 너가 뭐가 돼줘야 함? 0. 그렇지. 접한다 했으니까 0이 돼야 함. k제곱 사라지네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0. 아, k는 2였다. 우리 눈에 k2는 2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너희는 안 적어도 되는데 나는 조사를 해보니 너는 2분의 3이었던 거고 너는 2였던 거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저 표를 보면서 이제 1번 답을 적어봅시다.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든다. 답이 얼마가 됩니까? k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분의 3. 2분의 3 이상 얼마 미만? 2. 그렇지. 2 미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또 2만 적으면 안 됩니다. 누구 이하도 됩니까? 아, 미만도 됩니까? 그렇지. k가 2분의 3 미만도 되고요. 그 다음 k가 2인 것도 가능하죠. 그 다음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 얼마 초과? 2 초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이용해서 풀면 끝이 납니다. 아, 그런데 내가 이 깜장이를 갖고 온 이유는 너희가 이렇게 설명하면 맞네 그래프 보면 다 눈에 보이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뭐 수험 같은 거 하다가 갑자기 이 문제 풀어봐 그러면 애들 대부분이 어떻게 푸냐 하면 이렇게 풉니다. 한번 보십시오. 1번을 풀게요. 5개념 오답 주의 대부분이 이렇게 풉니다.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난대? 2개의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교방의 판별식이 0보다 뭐 하면 돼? 서다 두 점 만남.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교점이 2개라는 소리고, 아, 그러면 교방의 근이 2개라는 소리고 서로 달라야 되니까 오케이, 교방을 먼저 세울 거야. 교방을 세워서 2x 플러스 3 이게 x 플러스 k 요게 교방이죠. 양변 제곱을 합니다. 2x 플러스 3 x제곱 2kx 플러스 k제곱 넘겨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x제곱 2k 2에다가 k-1의 제곱 아니죠. k의 x k제곱 빼기 3 그게 0. 이 녀석이 서다 두 실근간인데 이렇게 딱 본다고요. 아, 크면 떠오르는 건 하나밖에 없죠. 4분의 d를 씁니다. 4분의 d를 써가지고 k-1의 제곱을 쓰고 마이너스 ac를 합니다. 그게 0보다 뭐 해주면 돼? 그렇지. 크다를 풀어주면 되죠. 그러면 x제곱 사라지거든요. k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0보다 큽니다. k는 누구보다 작습니까? 2보다 작다. 이렇게 딱 준다고요. 그래서 답을 요걸로 딱 내립니다. 그러면 실제 답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다 안 똑같다? 안 똑같지. 근데 너희 지금은 이해를 하지. 그래프 그려서 보면 그러하니까. 근데 이렇게 풀면 바로 틀린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풀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맞는 거 아니에요? 왜 답이 달라지죠? 이거를 이해를 해내줘야 됩니다. 이게 왜 답이 달라집니까? 이게 왜 답이 달라지냐면 지금 교육과정이 없는데 너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뭐를 했습니까? 양변을 제곱을 했죠. 이게 수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양변의 제곱을 하면은요 뭐가 발생하냐 하면 무연근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 너희 이런 거 들으면 좀 힘들어지고요. 제곱을 해버리면 식이 동치 관계가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의 식이랑 이 밑의 식은 같은 식이 아니게 됩니다. 제곱을 해버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 보십시오. 마이너스 1은 1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거 두 개는 다른 거잖아. 근데 제곱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곱하면 이거 얼마나 들어오는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의 제곱이랑 같다가 돼버리거든. 제곱을 하면 등호 성립 안 하는 게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제곱을 할 때 되게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뭘 말하고 싶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y 꼴 요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너희한테? 루트를 씌운다. 루트를 씌운다. 제곱을 한다. 자, 왜냐 하면은 왜 답이 달라지냐 하면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루트 2x 플러스 3 요거 있었다고 칠게요. 요 녀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기준으로 무리함수 요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녀석을 뭐 할 거냐 하면 제곱을 할게요. 이렇게 제곱을 하면 이게 y꼴 루트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제곱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y 제곱은 2x 플러스 3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제곱을 떨어 보십시오. 제곱 떨어버리면서 우리는 양변에 뭐를 붙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가 되는 거야? 2x 플러스 3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곱을 하는 순간 우리 눈에는 무리함수가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보이면 플러스 루트만 생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인 것도 같이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생겨버립니다. 제곱을 하는 순간. 이해됩니까? 제곱을 안 하면 흰색만 나타내는데 제곱을 하면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그걸 다시 제곱을 떼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을 거기 때문에 갑자기 마이너스 부분이 생기면서 이 아랫부분에 그래프가 생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접하는 순간이 언제였냐 하면 K가 2인 순간인데 그 2인 순간보다 밑으로 가면 항상 교점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인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제곱을 하는 식에서는 판별식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뚫어내는 게 이 사고력을 기르는 거지. 그냥 답만 나오는 거, 답만 나와도 땡큐닝 하지. 근데 가장 없어 보이는 건 본인은 이렇게 풀어놓고 내 풀이가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내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푼다면 이게 왜 답이 아니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0보다 큰 거고 그러면 이게 답이 돼야 되는데 이때까지 내가 배운 지식이 깨지는데 왜 깨지지? 이 제곱 때문에 그렇구나. 제곱을 하면 왜 답이 달라지지? 그거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이 단원이 정복이 될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몇 번이고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이해 안 되면 빨리 개별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영상도 계속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가 시킬 거야.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뿅.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한번 구해볼 거고 영상으로 가볼 겁니다. 웨이원 정석 방법.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 서술형 나오면 많이 찍는데 서술형 사냥 가야죠. 자, 일단 누구 자리 바꿉니까? X하고 Y랑 자리 바꿉니다. X랑 Y랑 스위치 시킨다는 우리들만의 기호. 자리 바꾸면은요, X는
루트 y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누구는 꼴로 정리합니까? 그렇지.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양변 뭐 해야 돼? 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x제곱은 y 빼기 1이고요. 그럼 y는 얼마가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갑니다. 현준아 이렇게 적으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적으면 틀린 겁니다. 왜 틀렸게요? 나는 플러스 아니야? 어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이라고. 아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고 요거 플러스 오케이 요렇게 해도 틀립니다. 왜 틀렸게요? 제곱해서. 제곱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한답니다. 역함수가 있으니까 구하라겠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적어도 무슨 대응은 돼야? 1대1. 그렇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 함수 그려보시면요. 아니 누가 봐도 이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1대1 대응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너는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거 서술형으로 냈는데 이렇게 적어놨는데 부분 점수를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봐. 아 너는 1대1 대응 역함수에 대한 개념이 없구나. 너는 그냥 0점을 지나서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함수는 1대1 대응이 돼야 되고 너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됐었지? X 범위를 그렇지. X 범위를 잡아야 된다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녀석의 치역을 조사하라고 했었죠.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그 치역을 조사하라 했는데 우리 그렇게 가면 피로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얘 보시면 증가함수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증가. 그렇지. 너 증가함수죠. 너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도 무슨 함수가 되도록 증가. 증가함수가 되도록 범위를 잡아주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함수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x는 0보다 어떻다? 그거나. 그렇지.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잡아주면 그제서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되게 많이 하는 실수니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감소함수면 감소함수가 되도록 그래프 생각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웨이 2로 가볼게요. 정석적인 방법은 이제 너희가 알 거고 우리는 역연산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역연산도 이제 너무 지겹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F 입장에서 보면은요. X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3X가 되고 6 마이너스 3X가 되고 루트가 씌워졌고 그 루트에다가 더하기 1이 되졌습니다. X가 변화된 과정이 그렇다고요. 연산이. 그러면 거꾸로 갈 때는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빼기 얼마를 해야 됩니까? 네, 빼기 1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루트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렇지, 제곱을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가려면 빼기 얼마? 이렇게 올 때 6만큼 더 했으니까 빼기 6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가려면 나누기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함수는 y꼴 이렇게 간다고요. x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3으로 나눕니다. 여기서부터 와야지. x가 있었는데 빼기 1을 하고요. 그 녀석을 제곱하고요. 그 다음 빼기 6을 하고요. 그 다음 그걸 마이너스 3으로 나눈다고요. 그럼 이게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보십시오. 위, 아래, 오, 왼 생각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위쪽, 왼쪽으로 가니까 위쪽, 왼쪽이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거 증가함수입니까? 감소함수입니까? 감수. 그렇지. 너 감소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2차 함수거든.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2 이렇게 적어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축반이 x 이퀄 1이 되는 겁니다. 감소함수가 되고 싶습니다. x는 어느 범위? 1보다 일보다? 크거나? 그렇지. 그렇게 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삭제를 보고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뭐야? 하나도 어렵지 않네. 됐어. 그래서 모든 내용이 얽히고 설키고 다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역함수라는 걸 그래프로 보시면은요
y꼴 x 대칭인 거 아닙니까? 이 y꼴 x 대칭으로 얘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너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접었다 폈다 해보면. 아 그러니까 요 범위가 나오는 게 맞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고요. 넘어가랍니다. 노잼 몇 번이나 했던 거니까. 자, 요거 시간 드립니다. 먼저 해보십시오. 자, 예를 보시면은요. 뭐 이미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무리함수 이 녀석이 지금 여기 보니까 플러스에 플러스니까 너는 증가함수입니다. 감소함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증가함수니까 역함수랑 만나는 점은 반드시 누구 위에 있습니까? y꼴 x 위에 있는 거 맞습니까? 아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무슨 식을 세울 거냐면 루트 5x 마이너스 1 요게 는 x라고 쓸 겁니다.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제곱을 합니다. 5x 마이너스 a가 되고요. x제곱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단점 지어줬기 때문에 너는 무형근 없을 거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는 0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통 기류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문제에서 보면 이 녀석의 근이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지. 근이 교점의 x좌표. 그래서 그 근을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함수가 이렇게 쓱 그려지는 거고요. 그 다음 y꼴 x가 이런 식으로 쓱 그려져가지고 y꼴 x가 있고 루트 함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요. 너가 베타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문제에서 3루트 2라고 하는 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루트 2다. 이렇게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이 식을 풀어가지고 알파 베타를 구해가지고 좌표를 구하고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들어가면 모의고사에서 힘들어집니다.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너 기울기 1이구나 이런 거 보셔야 되고요. 너 기울기 1이니까 여기 이렇게 퉁퉁퉁퉁 그었을 때 이 각이 몇 도가 되는 겁니까? 45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 길이가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빨간색 길이는 두 근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 3루트 2에서부터 뭘 갖고 와야 되냐면 두 근의 차,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너가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냥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차 공식 빨리 외우라고 했는데 안 외우는 애들도 나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두 근의 차 공식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a 분의 루트 d가 된다고 했었죠. 그게 3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25 빼기 4a가 되는 거고요. 그게 9가 되는 거고 넘기고 넘기면 16이 4a가 되고요. a는 4가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1인 거에서부터 45도를 볼 수 있고 두 근의 차로 흘러갈 수 있는 이 시야를 길러놔야 나중에 모의고사, 공통 수일의 모의고사를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뭐 수리 논술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여기가 기울기가 m인 직선이 나옵니다. m인 직선이 나오는데 그때 요 점에서 요 점까지의 거리가 나오면 이 가로 길이가 얼마인지도 우리가 테마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허다하게 나오니까 일단 이 시야를 길러 놓으셔야 된다고요. 머릿속에 자꾸 등산로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됐어. 17번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18번, 19번. 요것도 학교 내신에 잘 나오는 문제라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두 함수 fx랑 gx를 x 이퀄 마이너스 4와 x 이퀄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 할 때 있잖아. 원 할 때 공률이 같으면 반지름이 같다 이런 표현을 배웠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f의 기본형을 보시면 f의 기본형
얘는 루트 x입니다. g의 기본형을 보시면 루트 마이너스 x죠. 이렇게 기본형에서 있잖아. x의 개수의 절대값이 같습니다. 이렇게 x 개수의 절대값이 같으므로 두 곡선이 꺾어 들어가는 비율, 공률 또는 뭐 20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률이 같다. 이렇게. 그래서 무리함수가 굽어 들어가는 그 정도가 같다라는 겁니다. x 앞에 개수, 여기 x를 좀 적어주는 게 좋겠다. x의 개수의 절대값을 씌운 게 같으니까 공률이 같네. 그러면 두 번째는요, 그래프를 크게 그리는 겁니다. 여기가 x축 이렇게 있을 때요. 하나는 기본형 빨리 째려 보십시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는 겁니다. 한 여기쯤. 그래서 0을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을 지나도록 평행이동이 됐죠.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너가 마이너스 4고요. 너가 마이너스 3이죠. 그래프 시원시원하게 그리십시오. 그래서 여기 x절편을 보면 여기가 5가 된다는 것도 사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g의 기본형을 보면 마이너스 1을 보십시오. 저거는 4,3만큼 평행이동하죠. 그러면 4는 여기쯤 있을 거고요. 4,3은 여기쯤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위, 아래, 오, 왼을 생각해 보면 위쪽, 왼쪽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가 G가 되는 거고요. 너가 F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F랑 G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 했는데 x 이퀄 마사, x 이퀄 4를 그려라 했으니까 여기 한번 잘라주고 여기 한번 잘라주는 겁니다.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곡선이 굽어 들어가는 정도, 곡률과 이 곡선이 굽어 들어가는 정도, 곡률이 같기 때문에 찢어서 붙일 수 있습니다. 곡률이 같다라는 게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찢어서 붙이기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또 내신 스타일이죠. 찢어 붙이자. 그래? 어떻게 찢어 붙여야 되지? 여기가 3,4거든. 이 4,3이거든. 이 4,3 지점에서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이만큼을 잘라가지고 어디에 붙이냐면 여기에 정확하게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T면 여기를 T로 이동이 가능하죠. 그러면 구하라 하는 거는요. 그냥 사각형 넓이랑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각형 넓이로 바뀔 거고, 그럼 가로 세로 길이만 구해주면 되는데, 가로 길이는 8인 거 쉽게 보이죠? 세로 길이는 얼마로 보입니까? 여기가 마4, 마3인데 세로 길이 바로 보이지 않니? 얼마? 어디요? 사각형의 세로 길이 7. 왜요? 어디 사각형이요? 내가 구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봐. 임마 받아쓰기 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4, 여기고 4,3이고 여기가 마4,3이면 내가 지금 이 사각형 넓이 구하고 있잖아. 네. 세로 길이가 얼마냐고. 6이요. 그래 6이지. 이건 4,3이다. 뭐야? 너무 할만한데? 됐어. 자, 그 다음에 20번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내가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바이블에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립니다. 좌표평면에서 2점 1,4랑 3,3을 이은 3분 요만큼 AB와 함수 루트 함수 그래프가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AB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 이거 식으로 잡아낼 생각하지 말고 추론해라 이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y꼴 a 루트 x 플러스 b는 1,4를 지난 이 위 개형을 보면 이거 플러스고 이거 플러스잖아. 여기 플러스니까 위로 오른쪽으로 뻗어가는 개형이 될 겁니다. 위쪽 오른쪽으로 뻗어가는 개형은 a를 지날 때보다는 더 낮은 값이 돼야 될 거고요. b를 지날 때보다는 더 높은 값이 돼야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집어넣는 거죠. 4. 그 다음에 1 집어넣죠. a에다가 1 플러스 b.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생각을 못 하더라. 이런 거 한번 봐봐. 이 부분에다가 지금 뭘 적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거랑 상관없이 y꼴 2x 플러스 1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3 넣고 1 넣어 보십시오. 이렇게 3 넣고 1 넣었더니 두 개가 등호가 성립하네요. 그러면 1,3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래프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위에 점은요, x값 1은 그대로인데 y값이 4로 변할 거잖아. 그러면 요 값이 4로 변하니까 부등호는 어디로 커집니까? 이쪽이 커져버리는 거 맞습니까? 아, 그래? 1하고 4를 집어넣어서 등호를 붙이면 이 점을 설명하는 거지.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뭐 해줘야 됩니까? 낮아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낮아지려면 부등호가 어디로 입을 벌려야 될까? 왼쪽, 오른쪽. 이쪽이 y 좌표잖아. y가 더 크다 해버리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y가 더 작은 구간이 여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여기를 보시면요, 아, y가 있고 2x 플러스 1이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y 좌표가 2x 플러스 1이 가지는 함수값보다 더 큰 쪽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점들은요, y 좌표하고 2x 플러스 1이 가지는 함수값 중에서 y 좌표가 더 작은 영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아랫부분은 더 작은, 함수값이 더 작은 영역, 그러니까 y 값이 더 작아져야 되고요. 위로 올라가려면 함수값이 y 좌표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개 다 같은 영역이죠.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보시면 A, B랑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만나려면 이 그래프가 밑으로 점점 내려와야 되니까 y 좌표는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값은 여기 있고요. y 좌표는 점점 작아져야 되니까 부등호가 이쪽으로 가주셔야 된다는 거지. 아, 어렵다.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것도 옛날에 나 때에는 그냥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단원 2개를 차지할 만큼 좀 중요한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너희 때는 이걸 없애버렸어. 그래서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해, 이걸. 자, 무튼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보다 a 플러스 b가 크다, 요런 식 한 개 잡아내는 거고요.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a 입장에서 본 거고, b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B 입장에서 너는 3,3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3 집어넣고 3 집어넣어 보십시오. 3 A에다가 루트 3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고, 너희 때는 이론을 안 배우는 세대니까 빨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거보다 나는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려면 X 값은 그대로 있는데 Y 값은 더 커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 그러면 부등호 입을 어디로 갖고 가야 될까? 왼쪽, 오른쪽? 왼쪽. 그렇지, 왼쪽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만나도록 하는 자연수 A, B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식을 만족하는 그런 A, B 값이 이제 그 순서쌍이 될 겁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A는 자연수고, 여기서 보시면 B를 넘길게요. 3 마이너스 B 보다는 A 루트 3이 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A는 자연수기 때문에 너는 모르게 몰라도 양수일 겁니다. 이게 양수가 되려면 B는 아무리 못해도 자연수 중에 뭐와 뭐밖에 안 돼.
b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자연수잖아. b도. 그러면 플러스보다 얘가 더 커야 된다면 얘가 음수나 0이 될 수는 없다고. 부등호 성립하려면.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라고요? 1 아니면 2가 되겠지. 그거를 추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론을 하면 여기에서 b는 1 또는 2만 가능하다. 이 단서를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자. 그러면 b, a를 잡아볼게요. b가 1인 것부터 기준 잡겠습니다. b가 1이면은요. b가 1이면 식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 1 집어넣어 보십시오. a는 4부터 어디까지 나옵니까? 이렇게 적어줄게요. 미안합니다. b가 1일 때를 보시면 기억식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요. 니은식은 어떻게 됩니까? b에 1 집어넣으면 니은식 1 집어넣어 보십시오. 2 a 루트 3 양변 제곱 넘겨. 그러면 a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 제곱해서 넘기면 3분의 4보다 a가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a 값은 누구 있습니까? 3보다 크거나 같은데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없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a 값이. 그 다음에 b가 2일 때 누가 옵니까? b가 2면 기억식은 어떻게 돼? 2 집어넣으면 2보다 a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니은식 한번 봅시다. b에 2 넣어보십시오. 1보다 a는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양변 제곱해서 나누면 a는 누구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습니까? 2보다 크면서 3분의 1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어디가 틀렸어? 계산 어디가 이상해? 어디가? 이거? 그렇네요. 똑같네요. 제곱을 했으니까 a도 a 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제곱하지 말고 넘기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얼마?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이 좀 이상해요. 근데 루트 3이 대충 얼마점 얼마야? 루트 3이 대충 1.7 정도 되죠. 그럼 이게 1.7 정도 된다 그러면 얘는 누구보다 작은 거야?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거 없는 거 맞습니까? 됐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2 집어넣었다 치면은 1. 그 다음에 a 루트 3. 넘겨도 루트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도 여전히 a 값이 없는 거 맞습니까? 뭔가 이상해졌는데요? 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1,4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오케이. 너희가 부등식 영역을 안 배운 세대라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등호 입이 다 틀렸는데 보십시오. 선분의 AB랑 만나려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그러면 1이라는 x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을 보십시오. y값은 누구보다 작아야 됩니까? 1 집어넣었을 때 y값이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죠. 입이 잘못 벌어졌네요. 이렇게 작거나 같다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 오히려 3보다는 더 커야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함수값이 더 뭐하다? 함수값이 3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망했네. 이게 완전 반대로 갔네. 자, 그래서 B가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려면 추론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자연수 줘가지고 요 기억식을 만족하는 건 누구 있습니까? A, B가 더해서 4보다 작은 거 몇 개 없습니다. 추론해내면 됩니다. 뭐 있죠? 1,3 가능하고요. 1,1, 1,2, 1,3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1, 2,2 요거 가능하고요. 3, 얼마 가능합니까? 1 요거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니은을 만족시키는 걸 찾으면 됩니다. 1,1을 넣어 보십시오.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1,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1 넣고 여기 1 넣고 부등호 성립한다 안 한다? 2는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안 하죠? 안 돼요. 1,2는요 1 넣고 2 넣습니다. 이거 만족하네요. 1,3은 만족하네요. 2,1 돼요. 루트 14 2 이거 만족하네요. 2,2 만족하네요. 3,1 돼요. 가능하니 이거 가능한 거 몇 개 나옵니까? 5개 나와요. 이렇게 추론하시면 돼요. 그래서 괜히 부등식 영역으로 가지 말고 이거 만족하려면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되니까 1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들을 보면 함수값이 항상 4보다 밑에 있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범위를 잡아내면 됩니다.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나면 밑에 여백이 좀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한 3분 정도 쉬겠습니다.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발상이랑 결이 맞게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보시면은요, 일부러 타이틀을 안 적어줬습니다. 보고 스스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때 어떤 거 잡았었냐 하면은, 기억을 합시다. 뭘 기억해야 되냐 하면, y4 우리는 루트, 무리함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나오는 유형은 두 가지인데요. 여기에 1차식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 녀석은 표준형과 일반형으로 분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얘가 되는 거고 표준형이랑 그 다음에 일반형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그런데 또 어떤 게 있냐면 y 루트 2차식이 들어가는 게 있다고 했고요. 공통수학 1, 2를 배울 때 루트 안에 2차식이 들어가면 전부 이거 무슨 함수로 귀결이 된다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그렇지, 반원 함수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요, 플러스 루트 2차식이면 위쪽 반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차식이면 이렇게. 그러면 나오는 값이 다 음수라는 소리니까 아래쪽 반원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기본 지식으로 알아두셔야죠. 자, 이거를 깔고 나는 문제를 다시 쳐다보겠습니다. 솔루션. 저 녀석을 보면 두 함수 y꼴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y는 루트 4-x 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어야 되는 건 너 2차식인데 여기 플러스네 이렇게 됩니다. 반원인데 위쪽 반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심이랑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양변 제곱을 합니다. y제곱은 4-x 제곱이 되고요. x제곱이 넘어가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전체를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때 제곱을 했기 때문에 실제 근이랑은 그 상황이랑은 좀 달라집니다. 제곱을 해버리면.
그래서 원 중에서도 여기가 플러스니까 위쪽 반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중심은 0,0이고요. 반지름은 2임. 어퍼 서클이라고 하는데 이가 아니죠.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우리는 위쪽에 있는 반원이라고 한다. 하프가 빠졌네요. 어퍼 하퍼 서클인데 반원.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루트 마이너스 x 제곱 14x 플러스 마이너스 33. 그거 맞죠? 네. 자, 이 녀석을 보시면요. 이 녀석도 지금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거 보셔야 되고요. 이 플러스인 거 보고 그 다음 2차인 거 보셔야 됩니다. 반원인데 위쪽 반원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곱을 해보시면 y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4x 빼기 33이고요.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4x까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9가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49가 있는데 영양 받고 나가면 플러스 16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넘겨버리면요 좌변이 얼마가 되냐면 x 빼기 7의 제곱이 되고요, y 제곱이 되고요, 이거는 16이 됩니다. 그러면 중심이 7,0인, 반지름이 4인. 이것도 위쪽이냐 아래쪽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위쪽 반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래프를 관찰하는 1번 흐름이었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면 그림을 그려서 상황에 맞게끔 이제 풀어내면 됩니다. 여기가 x축이고요. 0,0에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그럼 너는 2가 될 거고 너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심이 7,0입니다. 여기가 7,0이고요. 반지름이 얼마인? 4인 원을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4니까 3일 거고요. 너는 얼마가 되냐면 1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두 녀석에게 동시에 접하는 직선을 L이라 하고 접점을 AB라 한다. AB 길이를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동시에 접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원에서 접점이 보이면 중심이랑 무조건 있고 90도 표시, 중심이랑 이어서 90도 표시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선분 AB의 길이, 이 녀석의 길이를 K라고 한다. 그러면 저 녀석 K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K라고 주시면요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를 쓴다는 거죠. 너 반지름 2였고요. 너 반지름 4였거든요. 그러면 이 길이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요만큼의 길이.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를 보니까 이 길이는 7이 된다는 것도 보입니다. 그럼 여기 파란색이 K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죠. 피타. 피타 요리 가지고 K 제곱이라는 건 7의 제곱에서 2의 제곱을 빼는. 그러면 49에서 4를 빼는 거니까 너는 45가 나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반원인 걸 모르면 손을 못 댄다는 거지. 그러면 반원인 거 안 가르쳐 주거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무리함수 단원에서는 루트 안에 게 1차식이냐 루트 안에 게 2차식이냐를 보고 냄새를 빨리 맡으셔야 됩니다. 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RPN 같은 거 풀어보면은요 이 반원 함수랑 또 뭐를 썼냐 하면은 그 밑에 참고로 해가지고 한번 그려보십시오. y꼴 루트
이 그래프 못 그리는 애들 있더라. 절대값을 그만 그리는 애. 이 그래프 그려보십시오. 이런 건 배워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배웠던 지식으로 딱 뚫어내는 겁니다. 그랬어? 아니요. 왜 그랬다니까 왜 눈이 커져요? 아니 그냥 벌써 그렸나 싶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충 아니 지금 너 빼고 다 그리고 있어요. 빨리 그리세요. 오케이. 저 그려놨는데. 어디 있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눈물을 앞을 가리네요 지금. 두 친구가 눈에 보입니다. 자, 절대값 있으면 뭐 하나 있습니까? 분계점 이용하라 했고요. 분계점 얼마로 보여? 0. 0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절대값 스르륵 사라지겠지? 그럼 그때는 y꼴 루트 2x를 그리면 되고요.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x로 풀릴 거니까 그냥 y꼴 루트 0 그건 0이 돼버리잖아. 그럼 y꼴 0을 그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양수일 때에는 루트 2x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음수일 때에는 0이 되겠네. 이렇게. 접근은 맞았어요. 분기점 답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쓱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래프와 y꼴 mx 그 다음에 m 플러스 1 이거가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n값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물어버리면 이제 내신 스타일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일단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직선하고의 관계를 알아봐야겠죠. 나왔습니다. 아니 나온 거 아니고 그리고 이건 맞잖아요. 여기 안 돼요. 여기 안 돼요. 요거 접할 때랑 요거 두 개 점실할 때랑 그리고 요 그래서 너는 어리다. 왜요? 틀렸습니다. 네? 자, 시간관 계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은요, 일단 직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항상 지나는 점부터 찾아야 되죠. 그래서 y는 m으로 묶어주시고요. 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1을 줍니다. 아 그러면 항상 몇 콤마 몇을 지나는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 직선 기울기 m에 따라서 마음대로 그릴 건데 마이너스 1,1이라는 이 점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는 거 말이 돼? 아니야. 자 그러면 저 녀석을 벗어날 수 없는데 두 점에서 만나는데 어떻게 끊든지 간에 계속 한 점에서 나오고 아니면 너무 과하면 세 점에서 만납니다. 두 점에서 만나는 순간은 딱 접하는 순간밖에 없죠. 이렇게. 세상 모든 경계선은 접한다 지난다로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접한다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직선이랑 그 무리함수랑 접하는 거니까 루트 2x가 mx 플러스 m 플러스 1이랑 접해야 되겠죠. 진짜 귀찮은데 제곱해야 됩니다. 너 2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너 전체 제곱을 했다 치면 m제곱 x제곱이 될 거고 2배의 m에 m 플러스 1x가 될 거고 플러스 m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2x를 넘겨보시면요 0은 m제곱 x제곱이 될 거고 2x를 넘겨주시면 얼마가 되는 거임? 2로 묶으면 m제곱 플러스 m에 마이너스 1의 x가 되는 거고 그럼 상수함은 m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접한다 했으니까 이 녀석의 4분의 d가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그럼 반의 제곱이니까 m제곱 플러스 m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ac 해주시면 m제곱에다가 m 플러스 1의 제곱 그게 0이다. 이렇게 이거는 내가 만든 문제라 가지고 정교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 식을 풀어 가지고 n 값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문제를 더 정교하게 하면 여기를 굳이 4차식으로 안 줘도 되게끔 문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식을 생각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생각해서 그래프에다가 나타낼 수 있는가 그것만 잡아내면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공부를 해야 함. 다시 납득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 무리식은 연습 문제까지 이제 풀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풀어오고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정리를 좀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절대 부등식까지 해가지고 오늘 한 문제 풀이 해버리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겠네요. 자. 바이블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풀고 클리닉 시간에 질문을 하면 되고 RPM 어디까지 풀이했습니까? 체크해 주십시오. 153. 153이 어딘데? 유리식 마지막이야. 유리식 마지막까지? 야 숙제는 냈는 거고 풀이를 어디까지 했습니까? 우리는 응? 함수까지만 하고 유리식부터는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 유리식부터 풀이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유리식부터 풀이할 거고요. 함수 함수는 다 했네요.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복제. 복제는 수업 내용 중에서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HW. HW는 일단 바이블은 끝내봅시다. 바이블 끝. 크리스마스도 있고 한 요거는 목요일까지 해서 봅시다. 수요일 치고는 좀 부러운데요. 자, 그 다음에 클리닉까지. 클리닉까지는 유리함수는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리함수 이미 끝나 있는 것 같은데. 네, 유리함수는 끝나 있고요. 그럼 목요일날 풀이하면 될 거고 무리함수도 살짝 해왔으면 좋겠는데 해야죠. 그래서 무리함수 162 네,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RPM 끝?
5장. 바이블 5장은 개꿀인데 음. RPM은 왜곡하잖아요. 단원이 쉬우니까. RPM 끝. 쉬운 걸수록 천천히 다지라는 말. 됐어. 해봅시다. 내가 볼 때 숙제 적어가지고 더 달라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1일 테스트 덜 했는 친구들은 하고 가십시오. 하고 가야죠. 1일 테스트인데. 다른 친구들은 귀가하시면 됩니다.